사실 이제 한국 게임들 하면은 보통 이제 구글 플레이에 많이 이제 집중들을 하잖아요. 아니면 MMORPG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인디 게임이지만은 특이하게 이제 MMORPG를 이제 개발하셨고, 최근에 이제 스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탑10 안에 들었던 유일한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한국 인디 게임에서 큰 성과를 거두신 이제 오드원 게임즈의 김영지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정도로 대단한 게임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운이 좋아서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다들 이제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좋은데, 네. 글씨 잘 보이시나요? 맨 뒤에 있는 분 글씨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쏘올린 작은 게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이거 사실 이거 저희 나라 약간 국어 시간에 배우던 그런 거 패러디 이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작은 성과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그냥 패러디를 해봤거든요. 이게 번역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드원 게임즈라고 저희 회사 이름인데, 오드원 게임즈가 어떤 회사냐면요, 샌드박스 MMORPG 트리 오브 라이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은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리 오브 라이프 저희가 만들었고요. 스팀에서 지금 5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된 게임은 아니고 얼렉세스 형태라 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핵심 재미는 다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팀에 출시를 해가지고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서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만들었나를 처음에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3년 동안 3명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아트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서 개발을 했고, 근데 이제 얼리 액세스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저희 회사가 이제 팀원 8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드디어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에서 많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이제 인디 게임 회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게임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게임 회사라고 많이 불러도 되는데 왜 인디 게임 회사라고 저희를 부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저희를 인디라고 부르고 저희 스스로도 인디라고 하는데, 그럼 인디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결론은 제대로 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인디 정신?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인디 정신 중에 하나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일단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저희가 창업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인디라는 어떤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생각은 없었고, 게임을 만든다면 당연히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돈을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팀을 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막연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그냥 3명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으러 갔습니다. 투자를 받으러 갔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PT를 보시면 투자해주세요, 모바일 돼요? PC게임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PC게임이라는 건 약간 사장되는 그런 추세였고 모바일 게임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저희가 투자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사실 게임 만들 때 이 게임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이것만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돈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 돈이 얼마 들어가면 얼마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게 돈의 논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성 유료한 모델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재미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고요. 그들이 봤을 때 저희 게임은 전혀 매력적인 게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도 다행인 게 저희는 사실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지 돈 많이 버는 게임을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창업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창업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콘텐츠진흥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되게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공간 지원이랑 자금 지원을 10개월, 공간은 10개월, 자금은 1억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2년 정도 팀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3년이란 기간 중에 2년 정도.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3명이서 뭔가 본격적으로 어떤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2년이 딱 지나니까 돈이 진짜 똑 떨어졌어요. 1년 동안 3명이서 5천만 원 가지고 사실 버틴 것도 굉장히 힘들게 버텼는데 결국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본 것 중에 저희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좋은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는데 거의 아실 거예요. 아이디어를 공개해서 모금을 받는 방식이고 모금한 금액을 달성해야지만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이 있으면 이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만 어떤 펀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1,700만 원 정도 되는 자금을 얻었고 이걸 가지고 정말 잔고 빵원일 때 게임을 지속해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고 아마 이게 없었으면 저희는 게임을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원래 국내 크라우드 펀딩이랑 해외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두 개로 PT를 나눌 생각은 없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달라요. 국내랑 해외랑.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국내 크라우드 펀딩에서 저희가 1,600만 원, 1,7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로 나가면은 시장도 크고 하니까 한 10배로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돈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은 경쟁자도 그만큼 더 많아요. 10배, 20배 이렇게 많고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딩을 하게 되면 정말 저희 게임은 하루 만에 정말 바닥으로 묻히게 되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킥스타터에서 저희 게임을 올렸고 한 달 정도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캠페인 동영상이 100회도 플레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 사이트에서 너무 묻혀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완전 이 프로젝트는 망했고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식적 데미지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본의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은 스팀 압수 회복인데, 압수 회복이 거의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완성되지 않은 게임을 베타 버전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개발자한테 좀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내가 만들지 않은 걸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 피드백? 우리가 이제 작은 팀이고 돈도 없고 하니까 사실 QA라든지 어떤 우리 게임의 피드백을 주변의 사람들한테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좀 더 게임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작은 적으로도 자금이 그래도 들어오잖아요. 이 자금을 이용해서 좀 더 팀을 뭐 키운다거나 아니면 유지를 한다거나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앞서 해보기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팀을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자금 얘기만 계속했는데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라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디 정신적인 거. 그래서 다음에는 뭐냐면은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시선으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얘기를 지어봤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되나 그런 거. 네.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게임 만들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사실 얘기를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없고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예전에 게임 회사를 4년 정도 다녔는데 게임 회사에서 돈을 내가 맨날 받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내 시간을 돈 주고 팔고 있구나, 내 시간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재미없는 어떤 그런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도 항상 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회사 나온 다음에 이 인디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은 없었지만 되게 정신적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게임이 정말 재밌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맨날 자면서 잠에 들기 전에 이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를 맨날 고민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예요. 2014년 12월에 오픈플레이 데이 참가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인디게임 그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게임을 서로 플레이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트리 오브 라이프를 베타 버전을 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판매하기 전이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 취향 생각 안 하고 자기 취향대로 만들면 망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유명한 게임 회사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형들이랑,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이 다 형들인데 형들이랑 막 고민을 막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근데 든 생각이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취향대로 만들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기 취향대로 만드는 게 좋은 이유. 네. 번역이 잘 되고 있나? 너무 빨리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게임을 만들면 좋은 이유. 일단 취향을 저격하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다른 사람의 취향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취향이 있고 내 취향도 솔직히 나도 자신도 이상하거든요. 나 자신도 이상한데 다른 사람의 취향을 솔직히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취향을 이해해서 게임을 만드느니, 그렇게 뭔가 뭐 도표 만들고 뭐 성별 분석하고 이렇게 사느니 저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려면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제 게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저한테 제 노력의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큰 세상에서 제 게임을 공개를 하면은 저랑 취향이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색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이 약간 우리나라의 취향이 아니다고 생각해도 어딘가 가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홍보를 주로 했지만 사실 스팀에서 판매를 했을 때 저희 게임보다도 브라질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팔린다거나 약간 특이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브라질에서 전혀 브라질 말도 할 줄 모르고 브라질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감사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맘대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3년 동안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이게 재밌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취향이 아닌 게임을 만들면서 그 생각을 한다면 한 두세 배는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게임 개발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내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한 10초 만에 생각해내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사실 이 10초 동안 생각한 거를 3년 동안 슬로우 모션으로 한 프레임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한 작업이겠어요. 근데 그 지루한 작업들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내 취향대로 게임을 만드는 거. 내가 재밌는 걸 만들 때 능률도 업되고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썼는데, 게임이라는 거는 자신을 투영하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내 말을 어떤 실체화시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한 100분 정도 되는 분한테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게임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요, 1000분, 10,000분한테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현하는 바를 통해서 플레이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내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유튜브로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에서 막히고 어느 부분에서 놀라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내가 망해도, 내가 이 게임으로 망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망했다, 차라리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로 든 게임은 데드 드래곤 캔서라는 게임인데 아실 거예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암에 걸린 자기 아들을 위해서, 1살짜리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만든 게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약간 개인적인, 내가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약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PT를 만들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을 처음 만들었는데, 원래 두 번째 공까지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새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좀 더 궁극적인 끝판왕 같은 독립이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한계에서의 독립,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거는 좀 더 추상적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게임을 만들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시간 없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팀원도 없고 귀찮고 되게 내성적인, 사업 경험도 전무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되게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할 줄 아는 건 딱 프로그래밍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왜 여기 개인의 한계라고 써놨는데 거기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썼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왜 제가 프로그래밍을 여기 제 한계에다가 썼냐면요, 자기 한계라는 게 내가 못하는 게 한계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프로그래밍 잘하니까 딴 거 안 해도 돼, 약간 그런 게 한계가 되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수학만 열심히 하고 한자 이런 거 포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게임을 만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좀 더 넓히게 되는, 내 프레임 확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한계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트리 오브 라이프를 만들면서 훨씬 더 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는 문화의 한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게임 만들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상품이지 아트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맞는 말도 있어요. 되게 애매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딱 정의 내리긴 어려운데, 게임이 아트냐 상품이냐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비디오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아직 어린 문화예요. 되게 어려요. 근데 되게 어린 꼬꼬마한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의사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인디게임 만드시는 분들, 인디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린 문화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게임을 만듦으로써 게임이라는 문화의 어떤 프레임, 한계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사니까 한국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성공하더라. 어떤 성공의 모델,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든 게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게임에서 돈 잘 벌고 굉장히 성공한 게임, 딴 데 가가지고 막 강연하는 분들의 게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뭐 이런 거. 좀 부끄러워요. 그런 걸 부끄럽고, 성공 모델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매너리즘이에요. 성공 모델을 규정을 하고 답을 냈다. 나는 정답을 찾았다. 이건 끝이야. 이제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매너리즘이고요. 이렇게 주류를 만들고 있다? 이런 문화들이 주류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저희 게임의 문화의 굉장한 한계예요. 그런 게임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희 인디게임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작은 게임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되게 돈 많이 벌고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그 돈의 논리? 이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이만큼 수익이 났으니까 난 성공이야. 그런 되게 얇은 사고예요. 얇은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그 얘기 들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큰 사람들이 저희와 같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잖아요. 인디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저희를 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반작용이거든요. 우리도 뭐라고 해야 될까? 보여줘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반작용이라고, 저희 역할은 그 반작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게임의 어떤 문화의 수준을 올리는 거는 그쪽에 돈 많이 벌고 내가 게임의 문화, 그쪽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버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게임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게임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다, 물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런 돈의 논리나 사고의 틀을 깨서 우리 게임의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짤방을 찾아봤는데 게임 체인저? 저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쏘아올린 작은 게임. 저희가 이제 게임 만들고 3년 동안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아직 저희 게임도 완성된 게 아니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결론을 낼 수는 없었지만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 게임을 만들고 계시고 아니면은 또는 사랑하는 게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쇠공도 있고 어떤 공공도 있고 큰 공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어떠한 공이 됐든지 세상을 향해서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철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으셨죠? 네. 뭔가 이게 저도 가슴이 뭔가 좀 찡한 뭔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딱 하나만 받고 그 세션을 마치고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이따가 이제 끝나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향게임스 기자 최성우라고 합니다. 이야기 되게 잘 잘했고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어떤 말들이 되게 진심 어리게 전달돼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건 사실 자본에서 독립한 MMORPG라는 게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 MMORPG를 분명히 지금 스팀으로 공개를 해서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실 텐데 네. 사실 그 유저분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걸 내 게임을 즐기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즐기는 포인트가 뭐다라고 느끼신 바나 그런 트리블 라이프의 가장 핵심적인 재미가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핵심적인 재미요.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단어로 설명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는 기존 게임에서 타부시 됐던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막막하다, 어렵다, 아니면은 힘들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예전 게임에는 많았거든요. 되게 어려운 게임도 많았고 튜토리얼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는 게임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게임이 되게 들어가면 탄탄대로예요. 제가 요즘에 게임에서 게임을 잘 요즘에 안 하게 되는데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게임 들어가서 1탄을 딱 하잖아요. 1탄을 하면은 너무 잘했다고 별 3개 주고 막 박수 쳐주고 넌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스토리만 보고 눈만 깜빡였는데 내가 너무 잘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잘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도전의식을 얻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는 그런 사람을 좌절시키고 되게 부정적이고 힘들고 막막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핵심 재미예요.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질문 저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